국가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협상서 설전 충돌했다. 정말 어제 엊그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아우 내가 언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고 독재자라고 얘기했냐.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치매 걸렸나? 본인이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게. 뭐 바이든 대통령 치매라 그러더니 본인이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또 이게 설전이 충돌을 했네요. 그래서 정상회담 노딜 파국. 와. 젤렌스키는 단순 휴전만으로는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달라져요. 합의 안 하면은 미국 빠질 거야. 여태까지 도와주다가 합의 안 하면 미국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진짜 광물 관련되어 있는 협정에 우크라이나 광물 50% 내놓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과의 충돌적 부분이 있잖아요. 중국에 무역 제재를 해야 되고 제재하는 그런 여건에서 중국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이에요. 천연자원. 히토류 관련되어 있어서 계속 억압을 하면은 거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쪽에 히토류가 좀 많이 묻혀 있나 봐요. 물론 저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점령을 한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천연자원이 많이 묻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천연자원이 묻혀 있는 부분의 개발 이런 것들을 북한 김정은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개발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어제도 막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증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 전망이 안개 속에 빠졌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무례하다! 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젤렌스키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열받으니까 합의 안 하면 미국 빠진다. 어차피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쵸. 야, 근데 빠지지 못합니다. 진짜 빠지지 못합니다. 지금 전체적 부분에서는 여기 유럽 정상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봐보세요. 유럽 정상들 3월 2일 날 대면 안보 회의 나토 총장 그리고 젤렌스키 참석.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한테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유럽 정상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포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이 부분에서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도와준 만큼 베니핏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정전 협상이 되고 종전이 되면 아마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꽉 쥐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우리나라도 충분히 지분이 있어요. 살상 무기는 안 줬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우크라이나 지원이 전쟁 시에 지원한 것보다도 종전 다음에 개발에 대한 부분에 이 자금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거리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돈이 있어야 개발을 하지. 그래서 차관도 빌려줘야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준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거고 지원한 부분에서 재건에 대한 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쪽에 일들을 지금 우리가 따라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업의
그 영향을 줄 거고 기업의 실적과 성장력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3월달 시장에서 제일 화두는 제가 보기에는 중전인 것 같아요. 중전 협상. 그렇죠. 제일 큰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주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재건주는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동전은 뭐 젤렌스키와 트럼프,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여건이고 그 상황에 유럽 정상들도 지금 나서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 둘이서 종전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 그런 여건이고 패싱당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유럽의 이 쟁쟁한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아주 첨예하게 경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의 틈을 파고들어서 각각의 미국의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을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화책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여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다. 이거 봐보세요. 이런 거. 한한령? 한국은 여기 보면은 중국 때문에 22조 원 날렸다는데 이 22조 원을 계산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계산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8년 만에 족쇄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르면은 5월 달에 모두 해제. 이거 해제가 되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 콘텐츠 아니면 엔터 이런 쪽만 보는 거라 그런데요. 게임 업종도 여기에 해당돼요. 인터넷 서비스 업종. 그렇잖아요. 중국 시장이 또 게임 시장에 대한 부분 굉장히 크거든요. 판호 하나 풀어주면은 그 기업은 또 무지하게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K 콘텐츠, K 컬처, 한한령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액이 이렇게 산업연구원, 그다음에 KDB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복구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사절단 한국에 방문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K-팝, K-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쪽 중국 수출 유통 대폭 확대할 것 같다. 그러면 한한령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한한령이 푼다라는 것은 그동안 안 풀었었던 중국의 한국의 제재를 풀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자유진영, 자유진영 아니면 공산진영 뭐 이런 식으로 체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짜 구닥다리잖아요. 그죠? 각각의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게 국민들을 살게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자국을 위해서 예전에는 뭐 글로벌 경찰, 세계의 경찰 국가 해가지고 각각의 지역에 중재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중재고 자시고 필요 없어. 미국에 유일히 한 것만. 젤렌스키한테 협의 안 해줄 거야? 그럼 우리 미국 빠진다. 전쟁 물자고 자시고 안 주면 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위협적 부분에 이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도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옥죄우고 있었던 부분을 풀어준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우칠 필요는 없죠.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는 미국과도 손잡고 필요에 의해서는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필요에 의해서는 진짜 일본하고 일본은 좀 빼고 싶다. 우리 집안이 또 독립군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또 편견은 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일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중국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게 글로벌 정세예요. 그렇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정치판이잖아요. 자,
한국의 한알령이 풀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시죠. 봐보시죠. 트럼프 폭풍. 한국 직격 알루미늄 제품에 85%의 관세를 때린다. 너무 크죠. 물론 이제 85%의 관세를 때리는 부분이 중국과 연결된 겁니다. 중국의 원자재를 사용해서 우회 수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알루미늄 원자재 이걸 사가지고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거니까 중국 제재하기 위해서 한국 니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85% 관세 때릴 거야. 그러면은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갖고 와. 그러면은 그대로 해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국 제품 모두의 중국 관세 적용. 중국 하청기지 전략적으로 철퇴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알루미늄.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이게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 체제의 하에 있는 여건에서 이런 것들이 땅땅 떨어지면 진짜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합심해서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서로 나눠져서 지금 열심히 정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KBS 9시 뉴스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 정말 진짜 그러니 불리한 업종과 유리한 업종을 선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 부분에 이전부터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여기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요거. 그 다음에 관세 정책은 협상용으로 인식되는데 이 협상용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큰 거야, 이제. 너무 큰 거야. 그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재건주, 어쨌든 재건 시장은 열릴 거니까. 그리고 로봇 섹터에 대한 성장력, 인터넷 업종, 엔터, 화장품 이런 쪽은 우리가 유리한 업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리한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진짜 재건 시장이 열리는 거야 이렇게. 아니요 여기 반도체 쪽 이게 아니다. 여기 있어. 이거 재건 시장이 열리는 거야. 결국은 한국도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SOC 투자에 대한 여건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패싱한 부분에서 종장 협상팀을 꾸리고 있고 이런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죠. 진행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OC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이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예요. 여기에 정말 이렇게 한알령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 제2의 소비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중국 시장이 다시금 열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투자에 대한 여건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짜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낮았으면 올라오는 거고 올라왔으면 또 내리는 게 진짜 세웅지마잖아요. 지금 테슬라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해도 가보는 거야. 일단 한번 가보는 거지. 태양김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괜찮을까? 이런 것들. 그쵸. 다행히 그래도 엔비디아는 많이 팔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테슬라에는 좀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급하게 움직이는 시장에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 대한 여건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요. 진짜 글로벌 시장은 다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조금 오르나 했더니 폭삭하겠다. 진짜 2월달 시장이 다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다니까요, 진짜. 빅테크 지금 힘 못 쓰고 있는 거고. 관세 충격 지금 덮쳤고. 우리나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85%. 자, 아시아의 검은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 진짜 우리나라도 많이 내렸지만은 글로벌 시장이 다 많이 내렸습니다. 중국의 10%, 여기에 또 플러스 10%, 추가 10%가 더 나온 거예요. 반도체 업종 우려 커져서 줄 하락했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그냥 겹치고. 전력기기 4분기 상승세에 대한 부분 다 반납을 했고, LG 엔솔은 뚝 빠졌고, 미국 증시 하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미국의 금요일날 시장은 그래도 저가 매수 들어왔어요. PCE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의 다음 주 시장, 3월달 시장에 대한 반등에 대한 여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당분간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악화되는 여건에 우리는 투자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에 계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와운의 시청자님들, 우리 그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투자에 대한 여건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중심을 잡기 위한 우리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단순간에 무너져요.